영미권 질의응답 사이트인 쿼라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나르시시스트 연인은 왜 키스를 피하나요? 이 질문에 대해 꽤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인상적인 주제인 것 같아서 관련 자료와 코멘트들을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오늘 내용은 전문가의 견해가 아니고요. 그저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 정리한 것이기 때문에 가볍게 흥미거리 정도로 생각하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연인 관계에서 왜 자꾸만 키스를 피하는 걸까요? 도대체 무슨 이유가 있는 건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이유를 7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나르시시스트가 연인과의 키스를 피하는 그 첫 번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철저히 거부하는 습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과 반대로 행동해요. 만일 당신이 키스를 원한다면 나르시시스트는 키스를 계속 피할 것이고, 반대로 당신이 키스를 피한다면 그들은 무슨 짓을 해서라도 계속 키스하려 들 거예요. 물론 나르시시스트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관계의 초기에는 나르시시스트가 상대방에게 마치 폭탄을 투하하듯 사랑을 퍼부어주는 러브바밍 시기를 반드시 거치게 되죠. 이때는 나르시시스트는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고 바라는지를 민감하게 캐치해서 맞춰줍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러브바밍 시기가 지나면 이제 상대방을 깎아내리고 무시하는 단계에 들어서는데요. 이때부터는 상대방의 생각과 감정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아니, 그저 관심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상대방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들만 골라서 거부한다라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겁니다.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말하면 청개구리처럼 완전히 반대로 행동해요. 스킨십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스킨십을 원한다면 나르시시스트는 아주 철저하게 스킨십을 피해 다닐 거예요. 마치 청개구리처럼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이 원하는 것과 완전히 반대로 행동합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 필요로 하는 것, 기대하는 것들을 그들은 절대 제대로 들어주지 않습니다. 두 번째, 키스는 마음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줄 모릅니다. 그저 외형적인 것만을 전부라고 생각하죠. 이들은 당신의 마음 깊은 곳을 터치할 능력이 없습니다. 혹시 나르시시스트로부터 감동을 받아본 적이 있나요? 러브바밍 시기를 제외하고 말이에요. 아니, 사실 러브바밍 시기에도 잘 생각해보면 잘해준다는 게 상대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열심히 어떤 것을 흉내내려고 애쓴다는 느낌을 받았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마 분명히 쎄한 느낌을 받아본 적이 있을 거예요. 나르시시스트들은 이렇게 하면 좋아한다더라, 저렇게 하면 넘어온다더라 라는 어디서 들은 아주 얕은 지식대로 따라해보려고 아주 열심을 다합니다. 당신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안타깝게도 서툴지만 열심을 다하는 모습이라며 기특함을 느꼈을 수도 있어요. 아무튼 시간이 흐를수록 관계가 길고 깊어질수록 당신은 더더욱 피상적인 감정만 경험하게 될 겁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인간의 내면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일일수록 더 무지합니다. 당신의 내면 깊은 곳에 긍정적인 파장을 일으키는 일은 결코 없을 거예요. 대신 아주 부정적이고 비참한 감정으로 당신을 끝없이 채워갈 겁니다. 세 번째, 나르시시스트는 키스라는 행위가 주는 파워를 즐길 뿐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키스라는 행위를 통해서 자신이 얻을 수 있는 것들에 관심이 있습니다. 키스를 그저 이용 도구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공감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키스를 통해서 상대방을 향해 긍정적인 정서와 깊은 연대를 경험하지만 나르시시스트들은 그런 감정을 느끼지 못합니다. 이 키스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결과물에만 관심이 있을 뿐이에요. 관계의 초기에는 연인이라는 소유물을 가지기 위해 키스를 이용했지만 이제 연인을 소유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키스는 다른 용도를 가지게 되죠. 나르시시스트는 키스를 피하고 거부함으로써 상대방이 자신을 원하는 모습을 즐깁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눈치를 보고 초조해하고 신경 쓰는 것을 보며 자신의 파워, 즉 지배력을 느끼는 거예요. 나르시시스트가 처음에는 키스도 잘하고 사랑을 퍼부어 주다가 갑자기 키스를 거부하고 무관심해지니 상대방은 다음과 같은 생각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무슨 문제가 있나? 다시 예전처럼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지? 그러나 나르시시스트는 거기에 대해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않죠. 상대방은 계속 관계에 대해 고민하고 분석하고 기대하고 좌절하는 식으로 자신의 정신적 에너지를 필요 이상으로 나르시시스트를 향해 쏟아냅니다. 상대방이 생각을 딴 데로 돌리지 못하고 모든 정신적 에너지를 자신을 향해 쏟으며 자신만을 바라보고 있을 때 이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의 영향력, 즉 권력을 느끼게 되는데요. 그러면서도 상대방의 그런 모습을 계속 비정상이라고 비난하죠.
자기가 상대방을 그렇게 몰아가고 있으면서 상대방에게 잘못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그런 식으로 거짓말을 할 거라고는 추호도 의심하지 못한 채 이제 상대방은 더더욱 나르시시스트의 눈치를 보며 스스로를 가혹하게 검열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네 번째, 친밀감을 회피하는 성향 때문입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그 누구와도 감정적으로 연결되길 원치 않습니다. 이들의 키스는 그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라 볼 수 있어요. 상대를 만족시키고자 하는 생각은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건강한 연인 관계에서는 자기 만족과 희생이 적절히 조화를 이룹니다. 그렇지만 나르시시스트에게서는 희생을 전혀 찾아볼 수 없어요. 당신과의 스킨십은 나르시시스트에게 있어서 하나의 정복할 산, 달성해야 할 도전 과제였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과거 경력을 뛰어넘어 새로운 기록을 세우려는 것이거나 이전보다 더 핫하고 스릴 있는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경험을 하고 싶은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남들 앞에서 자신의 경력을 과시하기 위해 또는 자기가 얼마나 매력적인 사람을 소유했는지를 과시하기 위해 필요한 딱 그만큼만 당신에게 잘해줄 뿐 당신이 무엇을 바라고 원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다섯 번째, 나르시시스트에게 연인이란 그저 소유물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 있어서 타인이란 그저 자기 만족을 위한 도구입니다. 이들에게 연인이란 그저 특별히 이용할 도구를 하나 더 소유하는 것에 불과하죠. 자신에게 필요한 도구를 장착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들은 그저 연애의 구애 단계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소유물은 그저 소유하고 나면 끝인 거예요. 잃어버리지 않도록 다른 사람에게 뺏기지 않을 정도로만 관리하면 될 뿐입니다. 그 물건이 무슨 생각과 감정, 의견을 가지는지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그러므로 어떤 식으로든 깊이 있는 정서적 교류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섯 번째, 나르시시스트는 자기 만족을 위해 당신을 이용할 뿐입니다. 나르시시스트의 눈으로 볼 때 당신이 존재하는 이유는 단지 그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입니다. 키스를 원하시나요? 그들의 관심이 아닙니다. 포옹을 원하세요? 그것도 그들의 관심 대상이 아니에요. 좀 더 대화를 자주 더 많이 하길 원하시나요?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하기 원하세요? 아니면 반대로 시간을 덜 보내기를 원하십니까? 나르시시스트에게는 다 쓰잘데기 없는 것들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이런 것들에 관심이 없어요. 당신이 무엇을 원하고 바라고 기대하건 나르시시스트가 상관할 바가 아닙니다. 그들의 머릿속에 그런 건 없거든요. 당신의 생각과 감정, 의견을 말해보세요. 들은 척도 안 하거나 왜 쓸데없는 소리를 하냐는 핀잔만 들을 겁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을 반복해서 말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들의 귀에는 들리지 않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아무리 반복해서 말해도 소용이 없기 때문에 만일 당신이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른다면 이제 옳다구나 하며 당신을 비난하고 정신병자로 몰아가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자신은 모든 것을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성숙한 사람이라 주장할 것이며 당신은 늘 감정에 좌지우지 되는 미숙한 사람으로 취급당할 거예요. 당신은 그저 그들이 필요로 하고 원하는 것을 채워줄 도구일 뿐입니다. 마치 어린아기가 엄마에게 바라듯 그들은 자신이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모든 부분에 대해 당신 탓을 할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솔로인 모습을 보이기 싫고 무능력한 사람처럼 보이기 싫고 이성으로부터 관심을 못 받는 사람처럼 보이기 싫어서 당신을 자기 곁에 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자기 이미지를 관리하기 위해서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자신의 만족만을 위해서 계속해서 당신을 이용할 거예요. 당신에게는 계속 사랑한다고 당신 곁에 있어줄 사람은 나밖에 없다고 그렇게 거짓을 주장하면서 말이죠. 일곱 번째, 나르시시스트에게는 늘 숨겨진 속셈이 있습니다. 이들은 당신을 감정적으로 폭발하게 만들기 위해서 처음부터 시나리오를 갖고 있습니다. 끝내 부정적인 감정을 분출할 수밖에 없도록 천천히 계속해서 빌드업을 해나간다는 거예요. 당신에게 수치심을 느끼게 하고 죄의식을 심어주고 불안감과 두려움, 혼란스러움을 계속해서 안겨줍니다. 결국에는 폭발할 수 없도록 말이죠. 그래서 자신이 계획한 대로 당신이 폭발하는 모습을 보이면 어떻게 됩니까?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만족스럽다는 표정을 지을 겁니다. 당신이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당황해하거나 뭔가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애를 쓴다거나 하는 아주 상식적인 행동은 절대 하지 않아요. 대신 옳다구나, 이제 드디어 때가 왔구나 하는 표정으로 당신이 얼마나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얼마나 감정 조절을 못하는 미성숙한 사람인지, 얼마나 미친 사람이며 무지하고 무능하고 가치 없는 사람인지를 아주 청산유수처럼 떠들어댈 겁니다. 남을 비난하며 쾌감을 얻는 이들에게는 마치 축제와도 같은 순간이죠.
당신의 마인드가 너덜너덜해져 정신을 못 차리고 진짜로 미쳐버리도록 만들 겁니다. 아무리 건강한 마인드의 소유자라도 이러한 병적인 관계에 지속적으로 놓여있게 되면 제대로 정신을 붙잡고 살기가 어려워져요. 키스는 로맨틱한 관계에서 서로 감정이 연결되기 위해 필요한 많은 방법들 중 하나입니다. 키스를 할 때 건강하고 성숙한 연인들은 서로 감정적인 친밀감을 형성하죠. 이 행위는 정신적 연결과 취약성의 감정을 수반하기 때문에 남들이 알 수 없는 깊은 내면을 서로 나누고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나르시시스트들은 그 내면이 텅 비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타인을 향한 공감 능력이 없기에 상대의 내면을 느낄 수도 없습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키스를 하긴 하지만 그들의 키스는 건강하고 성숙한 사람들의 키스와는 아주 거리가 멉니다. 오늘은 나르시시스트가 연인과의 키스를 피하는 이유,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전문가의 견해가 아니라 그저 여러 사람들의 의견이었음을 기억해 주시고요. 만일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로 인해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최선임을 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기를 바라면서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